안녕하세요. 지수매상 K입니다. 경제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에는 흔히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왜 생기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 화폐, 금리,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명체라는 것을 인지해 봅시다. 우리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바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행동, 즉 움직임에는 뭐가 사용되죠?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사용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은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냥 가끔 무료하게 시간 지나면 좀 불쾌한 감정이 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에서 이 불쾌함을 느낀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하죠? 우리는 이 시간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로 저장을 하냐면 보통 4가지로 저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돈, 그리고 두 번째로 체력, 그리고 세 번째 지식, 그리고 네 번째 추억, 총 이렇게 4가지로 저장을 합니다. 일단 경제에 대한 거니까 나머지 3개는 빼고요.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돈이 뭘까요? 돈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10,000원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돈이다. 근데 이건 돈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화폐입니다. 아까 제가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누군가의 노동력을 돈으로 산다면 그것은 시간을 돈 주고 산 것이고요. 먹을 것을 산다면 에너지를 산 것입니다. 결국 생존에 가장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돈인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조개도 돈으로 사용되었고 돌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담배가 화폐로 사용된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언젠간 부서지고 닳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 금이라는 원자가 인간의 눈에 띈 것입니다. 만약 금의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한다면 인류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저장하는 근본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돈은 시간이라는 거죠. Time is gold가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금 보관 사업자 이야기입니다. 금을 보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금을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금을 보관해주고 그 보관된 금의 양만큼 차용증을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거래하는 게 귀찮으니까 서로 그냥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차용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금을 찾으러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차용증 거래가 가능한 거죠. 이 차용증이 바로 지폐입니다. 근데 이 차용증은 만약에 금 보관 사업자가 금을 모두 갖고 튀면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지폐는 원자가 아니죠. 금이라는 원자랑 달리 이 지폐는 복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달리 여기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영원히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바보 같은 시민들을 속이기엔 지폐만한 물질이 없어요. 시민들은 이 지폐라는 가짜 돈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돈을 복제하고 뿌립니다. 그냥 뿌리는 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뿌리죠. 어차피 지폐는 복제하면 되니까 노동력만 갈취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지폐를 당장 만들어낸다고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란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시중에 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뒤늦게. 김밥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됐다. 그렇다는 것은 시중에 화폐의 양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 김밥 한 줄을 금 1g으로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화폐 물가가 오르든 말든 결국 김밥 한 줄은 금 1g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개념은 화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는 이 올라가는 물가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그냥 올라가면서 방치해두면은 화폐가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화폐를 아무도 믿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금리를 올려요. 금리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날까요?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으로 결정납니다. 만약에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화폐가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 화폐를 회수해가는 방법으로 물가를 주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화폐가 왜 줄어들까요? 일단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을 때 그것의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물건보다
화폐가 더 귀해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이 화폐를 점점 주머니 속에 숨겨두기 시작해요. 왜냐면 화폐가 귀해지니까 화폐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지고 있는 화폐라도 잘 지켜야겠죠. 시장에 돌아다니던 화폐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왜 물가가 오른다고 했죠? 시중에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화폐가 갑자기 숨어버리면 물가가 주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숨겨둔 화폐를 다시 사용하겠죠. 그래서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뭘까요? 진짜 별거 없고요. 가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진짜 돈은 금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농장을 만들면 거기서 판매된 옥수수를 통해 외국에서 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농장을 만들라고 시키고 싶은데 그냥 강제로 시키면 요즘 사람들이 농장을 만들려고 할까요? 안 만들겠죠.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가짜 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가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없던 농장이 생기고 거기서 옥수수가 판매가 되죠. 이 생산된 옥수수를 가지고 외국에서 금을 사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존재하지 않던 농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농장에서는 옥수수가 생산되는 마법이 일어났고요. 그 옥수수를 통해 결국엔 정부에 없던 금이라는 진짜 돈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결국 빚이 핵심인 거예요. 미래의 부를 끌어오는 게 빚의 정확한 개념이죠. 잠재 가능성을 통해 미래의 생산력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자본주의의 핵심은 빚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현명하게만 빚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는 동물입니다. 정부에서 화폐를 늘리면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신용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저금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린 돈으로 아까 같은 경우는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뒤늦게 이제 개미들이 주식이 너무나 크게 오르기 때문에 혹해서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몇 명은 빚을 져서 사기도 하죠. 그러면 이때 정부와 은행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요. 아까 폭포수처럼 흐르던 수도꼭지의 물을 잠그기 시작하는 거죠. 이 타이밍에 개미들은 지금 자산을 구매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자산을 팔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시중에 돈이 안 돌아다니고 가지고 있던 자산 가격은 폭락했으니까 뭔가 소비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죠. 소비력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죽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두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 나라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아까 잠궈뒀던 수도꼭지를 다시 슬슬 풀기 시작해요. 가짜 돈. 아까 제가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했죠? 이렇게 가짜 돈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비싸게 올랐던 자산을 팔았던 부자들 있잖아요. 이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이고 신용도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다시 저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서 이전에 쌓았던 부와 함께 다시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주식 등의 자산이 가격이 오르겠죠. 이런 식의 하나의 순환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일련의 과정과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부자들이 이미 올려놓은 자산을 사는 참사를 막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라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경제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이클 그리고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미 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